양영은의 인터뷰 선물은 널리 알려진 명사들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발굴하지만 때로는 숨은 보석 같은 사람들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 인터뷰 선물은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디자인 분야에서는 인기 정상의 디자인 말하기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디자인 말하기 방송에서 인기 패널로 또 국제적인 창업가로 세상의 디자인을 바꾸는 사업을 구상 중인 정기원님을 오늘 만나봅니다. 어떻게든 세워나가고 예, 사각형이 세 개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기원님은 어떤 자격으로 분노한 디자이너로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유례 없는 중퇴를 하셨다고. 당시 그때까진 저는 엄친딸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오픈이 되었을 때 예, 그때 약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솔직히 제가 비장의 춤을 선보이도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사실은 제가 앞에서 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네. 많이 알려지셨더라고요. 그쵸? 아니에요. 네. 저 듣보잡으로서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선물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팟캐스트를 네네네. 시작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디자인 분야에서 네. 거의 인기 정상을 구가하고 있는 네. 팟캐스트의 고정 네. 출연자시더라고요. 예. 그 맞아요. 팟캐스트 이름이 디자인 말하기입니다. 디자인 그래서, 말하기. 예. 네. 근데 이름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호기심이 가거든요. 디자인 말하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자인에 갈수록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네네. 디자인을 말하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디자인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원래 디자인 말하기 이전에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게 디자인 읽기예요. 그거는 이제 디자인에 관한, 특히 이제 디자인 여러 분야 중에서 시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네네.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그쪽에 관련된 고민이나 자신들의 생각하는 이론이나 그런 거를 좀 활발하게 토의하는 그런 웹상의, 인터넷상의 공간이거든요. 그거를 만드시고 유지하셨던 분들이 네. 서로 이제 이렇게 그냥 모였을 때 나오는, 그냥 이렇게 말로써 나오는 이 매체로서의 얘기를 좀 더 담아보자. 그럼 거기에서 기원님의 기여? 그러니까 기원님은 어떤 자격으로 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네네. 디자인 말하기에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계신 건지. 원래는 게스트로 갔었어요. 고정이 아니라 네, 한 원래 번 그냥 이제 가서 한 번 잠깐 불러서 주제가 분노였어요. 그래서 분노에 기반한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 섭외가 되어서 분노에 기반한 분노한 디자인. 디자이너로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저 얘기 막 잘한다. 수줍음이 입담을 없구나. 인정하셨군요. 그래서 계속 와서 같이 얘기하자고 하셔서 저는 좋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온 길을 보면은 처음에 서울대 학교를 중퇴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미국 유학을 가서 네. 또 유수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고 네. 또 동시에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HCI를 또 복수 전공하고 네. 그리고 나서 졸업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시고 네. 아이디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제 랩 AT 여기 네. 그 하나하나가 정말 네. 일반인에게는 거의 고을 나의 목표다, 나 저기 가고 싶다, 이게 꿈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을 네. 지금 다 이렇게 지나오신 네.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저는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우등생이라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만화가 지금보다 훨씬 제약시되고 만화를 산업으로 이제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기도 했고, 그래서 당시에 어린 마음에 제가 만화가가 되겠다는 말을 집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절충으로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는,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 미대에 들어가게 되었죠. 유례 없는 중퇴를 하셨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입시라는 터널을 통해서 이 꼴이 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갑자기 내가 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이게 갑자기 오픈이 확 되었을 넓어질 때, 때. 예, 그때 약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솔직히 그런 면이 확실히 있었고, 당시 그때까진 저는 엄친딸이었어요. 엄친딸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그 방해 공작 그때그때 사보타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배우게 깨달았어요.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연수를 갔다 와서 그때 당시 언니들도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바람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제안서를 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문서 작성해서 올림, 결제 약간 그런 버릇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걸 이렇게 8장짜리로 써서 가게 허락 받아서 휴학을 하고 유학을 유학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당시에 이제 디자인 전공을 살려서 그대로 디자인 공부를 하고,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카네기 멜론이라는 학교에서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공대 산하의 컴퓨터 사이언스 산하의 그 복수 전공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 라는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걸 파면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세상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공대생들, 경영대생들 만나게 이런 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심리학 하면서 그게 이렇게 전공자. 엄청 부딪히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 안에 있다가 디자인이라는 게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이랑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약간 포지션이 위치가 이렇고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장단이 있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통섭, 융합 막 이런 게 이제 그때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마 진짜 통섭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아마 여러 전공 학생들 모아서 같이 일을 하게 하는 되네. 거.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 일하는 가장 가까운 형태라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나오게 된 점이 너무 좋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 이제 갔던 큰 직장이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보통 말하는 스크린상의 이런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게 네. 되는 역할인데, 거기서는 보통 말하는 그러니까 윈도우랑 오피스가 세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품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을 만듦으로써 큰 임팩트를 가져보고 싶지 않니? 네가 이런 작은 변화만 이 프로덕트에, 이 제품에 넣게 되어도 그 쓰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엄청난 그 임팩트가 생긴다. 파급효과다. 예. 그런 생각으로 일단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한테 널리 쓰이게 되는 상황이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안 좋은 면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내가 만족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경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개인의 역량을 하는 면에서 제약이. 네, 그래서 반대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이라는 데서 정말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디자인을 가장 잘 알아보는 안목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결국 아이디어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아이디오라는 네. 회사가 굉장히 경영학 같은 데서도 흥미로운 사례로 다뤄지고, 네. 그다음에 뭐 미국 방송사들도 몇 번 보도를 네. 하는 걸 봤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대기업이라던가 NGO 같은 기관이라던가 이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구상해보고 싶다, 이런 전략이라던가 디자인 사고를 경영진에게 전파하는 거라던가 이런 교육적인 것도 많이 하는 회사예요.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가셨을 때는 네.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이제 거기를 얼마만큼 다니시다가 그 다음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네. 아이디어에 가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갈증을 팍 풀었어요. 디자인을 최고 잘하는 사람들과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디자인 사고가 회사 전체 문화에 미치는 영향, 뭐 국가의 교육 정책이라던가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고, 2년을 못 채우고 나온 이유는 만 30살이 되어서 네. 당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참 시장성 있는 디자이너지, 그 전 세계 글로벌 레벨로 봤을 때 나는 일단 그거는 제가 이제 알겠어요. 됐는데. 네.
그런 상태인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력서 상으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니까 남들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디자인으로서 풀어달라고 가져오면 디자인으로서 잘 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내가. 예.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이게 남의 문제를 잘 해결할 네. 자신은 있었는데 과연 내가 해결하고 싶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네. 그래서 나의 그 주제가 인간 한 사람으로서 나의 아젠다가 뭔지라고 물어봐서 탁 막혔어요. 그 약간 좀 더 실험적인 돈을 잠깐 벌지 못하더라도 실험적인 내가 하고 싶은 장난도 좀 치고 이렇게 작업 같은 것을 좀 더 이렇게 작품 활동 같은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다이빙을 해서 좀 배워보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인터랙션,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벗어나서 좀 한 번 더 미래지향적인 점프를 해야겠다. 제가 그래픽 디자인에서 공부하다가 카네기 멜론의 HCI라는 당시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점프를 뭣도 모르지만 모르고 했던 예, 뭔가 미래지향적인 걸 한 번 점프한 것처럼 한 번 더 점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그 MIT의 미디어 랩이라는 좀 특이한 그런 기회가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석사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경력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오, 미디어 랩 이렇게인데 저한테 진짜 결정적인 경력들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들은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결정적인 그 다음 네.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는 회사에 있을 때가 아니라 회사에서 네. 회사로 옮겨가는 그 중간에 쉬는 네. 시간 틈에서 네.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아마 남들이 생각하면 약간 화들짝 놀라실 정도로 한 3년 정도는 놀았어요. 놀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노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휴식 시간은? 사실 본의치 않게 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친구들하고 사업을 했어요. 네, 그때 디자인 회사를 만든다고 셋이 끼적끼적한 건데 정말 보기에는 멋있지 않은 프로젝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한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터졌어요. 뭐 이렇게 뭐 상도 받고 뭐 이런 데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됐다.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그 맛을 들이게 됐어.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뭉쳐서 창업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히어리구나. 네. 그래서 그때 우리의 합한 역량보다 더 큰 그 파워가 나오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팀워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가서는 그 경험을 못하고 이제 아이디오 가서 그거에 좀 약간 세련된 버전을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저한테 박힌 거는 당시에 공익성이 있는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디자인으로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맹졸맹이들이 네,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거죠?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돈,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라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소비를 할 적에 돈을 쓸 때, 뭘 하나를 살 때도 기저귀 하나, 물 하나를 한 병을 살 때도 내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내가 사느냐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출하는 방법이고 나의 가치관을 투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그런 나의 관심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나의 정체성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비하고 있는 돈 외에 저축하신 돈, 투자하고 있는 돈, 나도 모르게 투자되고 있는 연금들 이런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 회사에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이 뭐 도덕적으로건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CEO가 여자인 회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트렌드라던가 그런 좀 더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네.
그런 것도 좋으니까 그런 내가 원하는 관심사에 맞는 회사가 있다고 해도 지금 다들 뭐 연금에 펀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조율할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지금 제가 시작한 남편과 함께 시작한 회사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그 관심사에 맞는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용하기 쉬운 그런 이렇게 정보를 그렇게 잘 가공해서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충동일 것 같진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요, 저는 부모님께서 교육도 잘 해주셨고, 운이 좋아서 전쟁 상태인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주변에 이제 주는 가치로서 저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운 좋은 상황에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 저라는 사람의 그 임팩트를, 가치를 뭔가 세상에 변화를 주고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가진 자원, 이렇게 고맙게 주신 이 자원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연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운 좋게 가지고 있는 이런 IT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경험과 교육치를 보았을 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부가가치도 높고 전 세계적으로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분야. 저희가 항상 선물에서 드리는 질문인 내가 받은 선물과 남기고 갈 선물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예. 혹시 좀 더 덧붙이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아, 네. 제가 받은 것 중에 일견 남들이 보기에 황당해 보이는 확률을 뚫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 그거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좀 약간 네, 그거는 그 이제 가정교육에서 부모님께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다는 걸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로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 때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일단 동양인으로서 여자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그 여자들이 일단 워낙 없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뭐 마크 주커버그 이런 그림을 보시면 다 언제나 20대의 혈기왕성한 백인 남자들이 다 하는 것으로 그려지잖아요. 사실 많이 그렇기도 하고, 그런 걸 가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남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냥 확률로서의 삶이 약간 나한테는 당연히 해당 안 하지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어릴 때부터 좀 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전에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했지만 거기에 노력이 덧붙여져서 성공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쵸. 그쵸.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 한국에 와서 작년에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이런 디자인 하는 분들이 모이는 캠프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네, 거기서 이제 키노트 기조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한국에 와서 만나 뵌 분들, 아니면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게 너무 오해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너무 먼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을 너무 작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될 거라는 거를 너무 확신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을 쓴 그 그 작가 톨킨의 세계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얘기가 전혀 힘이 없는 호빗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대마왕한테 결국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네, 같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hope without guarantees라는 그 말을 써요, 톨킨이.
그렇게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약간 근거는 무엇이냐면 절망?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인 절망이라는 거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100% 알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이게 안 될 거라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지 난 글렀어 망했어 라고 절망을 할 수가 있지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절망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게 단순한 그냥 오해세요. 약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조연설한 제목이 약간 성공에 관한 오해 모음이라고 부제를 붙였었어요. 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당시에 지금 일개 디자이너로서 남이 원하는 걸 해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하다가 나는 이런 걸 원해.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허접한 것부터라도 시작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약간 세상이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투명성이 없는 금융이라는 게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무력감을 어떻게든 이건 제 인생의 박사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배경이 없고 백도 없는 그 사람이지만 이쪽에 관해서는 근거 없이 보는 가야 부딪히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할 때 일단 행복하고 제가 그 부모님의 기대를 잘 저버리는 엄친딸로서 이제 한 가지 아는 거는 젊은 친구들에게 자주 조언해드리는 부분인데 내 본인의 나의 행복의 조건을 알게 되면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그거를 부모님께 보이는 순간 부모님이 나를 놔줘요. 네. 정기원님의 추천은 반지의 제왕의 메이킹 오브다. 네. 그거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그 톨킨의 절망에 관한 네. 오해가 네. 나오나요? 절망과 네. 희망에 관한 오해? 예. 다시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딘가에서 스스로가 유니콘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네, 그 유니콘이란 게 사실 알려진 그 비유예요. 특히 이제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존재하지 않는 온갖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들 채용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데 인재.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걸 이제 유니콘을 쫓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현대의 인재상인가요? 가장 이상적인. 현대의 모든 곳에 이상적이란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그런 사람이 좋은 법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같이 제품, 서비스, 경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가가치를 갑자기 창출해야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게 무에서 정말 유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능력과 경험과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런 태도랑 그런 경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이미 능력이 확실하시고 그런 이제 그 자신의 깊이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 분야를 잘 이해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태도나 호기심이나 존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수를 만났을 때 잘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회 분야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래서 잘 돼서 또 불러주시면 제가 비장의 춤을 선보이도록 할게요. 비장의 춤이요? 정말 춤이요? 네. 다시 출연해서 그 비장의 춤 보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 비장의 춤을 꼭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네,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